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오늘은 단순히 금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명 거론은 안 할 거고요. 자, 구글에서 삼성전자의 문제점을 치니까 세습 경영, 시장의 독점화, 가신 집단의 존재, 후임자 양성 실패, 사라져가는 융통성,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기사나 블로그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삼성전자의 단점이라는 영상도 보여지고요. 자, 나무 위키에 삼성전자 비판 이런 글도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잠깐 요거 보고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카피캣 논란, 보조금 논란, 고객 기만행위, 사후관리, 노동자 처우 문제, 무노조 운영, 노조 해체,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 품질 관리 문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노동자 처우 관련해서는 결국 이병철 회장님의 철학이었나요? 어쨌든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이야기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접은 것 같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접고 노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반올림이죠. 그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 관련해서도 혹시 10년, 20년 가까이 끌다가 최근에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할 거는 이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부회장 관련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게 이슈가 붙었죠. 자, 과연 그분, 자, 시장의 중심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파일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국 이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저는 노딱 각오하고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노딱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노딱 각오하고 한번 썰을 풀어볼 거고요. 제 내피셜이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저는 관점을 가져가지만 팩트도 섞여 있고 제 내피셜도 섞여 있다는 이야기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화국의 결정. 헌법 제1조인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죠. 자, 과연 이 민주공화국의 결정은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앞서서 첫 번째 선례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2010년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09년, 2010년, 2011년 이 언저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는 모르겠습니다. 공화국이 성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1인 특사라는 게 있었나요? 자, 실명 거론은 안 할 거고요. 1인 특사를 받은 유일한 사람 같아요. 이 삼성전자 부회장 분의 부친이었죠.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특사가 진행이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례 없는 1인 특사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취한 부분도 있고 타격을 입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정이죠. 자,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가 이거잖아요. 기회는 평등할 거고
과정은 공정할 거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자, 과연 어떤 죄에 대해서 기업인이 쉽게 사면을 받는, 그것도 지금 현 대통령께서 후보로 공약을 걸었던 여러 가지 사면을 해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사유, 뇌물, 횡령,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자,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솔직하게 회의적이에요. 죄를 졌으면은 그 죄를 진 만큼 처벌을 달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봐주자, 이건가요? 아니면은 사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고 봐주자는 게 아니라 기브앤테이크다, 이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면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그분 한 명의 좌지우지되는 기업이라면은 벌써 볼 것도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 삼성 부회장 이 한 분이 주요 의사결정을 못한다면은 현재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결정적인 시점에 투자 의사결정이 어렵고 자금 집행이 어렵고 큼직큼직한 굵직굵직한 경제적인, 경영적인, 핵심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류나 실수나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지위와 명예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뇌물이 됐든 횡령이 됐든 확정 판결입니다. 1심도 아니고요. 2심도 아니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 파기환송, 결국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서 토를 단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죠? 토를 달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사면이다. 물론 특별 가석방이 됐든 가석방이 됐든 조건이 채워진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형법이나 형 집행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데요. 물론 문헌적으로는 3분의 1의 형기를 산다면은 가석방 가능해요. 단 그거는 문헌적인 조건이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사정부 시절을 제외하고 민주정부 시절에서 한 3분의 2 이상 60%에서 70% 이상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죠. 더더구나 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분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특경사범이에요. 아시다시피 특경은 5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금액은 어마어마하죠. 기본적으로 특경은 가석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냥 단순한 경제범은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형 집행상 법무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내규상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사범, 기타 성폭력 등 강력사범, 또 이런 특정 경제, 뇌물 등 금액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없습니다. 뭐 제가 단정적으로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뭐 대통령의 결단이나 여러 가지 결단으로 뭐 사면권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거니까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경제사범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는 100억이 넘어가는 경제사범이 가석방을 받은 전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삼성전자의 발전,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과 관련해서 삼성 부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면해주자.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그만큼 죄를 졌다면은 달게 받고 나오십시오. 자, 세 번째 이유. 자, 굳이 삼성전자가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의 결정이 뭐 대단한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뭐 애매모호한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해서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 삼성전자의 후계 구도 관련해서 첫 번째로 그 옛날 그 참여연대 쪽에서 에버랜드 사채 관련해서 전환 사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사모사하게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다시 터졌죠. 자, 최근에 뭐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도 회사가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후계 구도를 만들어 가다가 뭐 회계 관련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는 주주총회 안건도 그렇고 여기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삼성 직원이 공장 바닥을 뚫고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관계가 있고 지금 그 삼성전자 부회장 그분이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도 이런 부분과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삼성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뭐 이런 후계 구도에 관련된 영향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삼성 직원들의 그 회계 이슈나 이런 국민연금 결정 관련해서 연관된 바 없다. 자기는 알고 있지 못했고 뭐 직원 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은 직원들이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분이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이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만약에 부하 직원이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도 감독 관리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그분께서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지금 이 중차대한 이 슈퍼사이클 반도체 이슈에 투자 결정을 하신다? 아일러니죠. 자, 능력이 없다면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요. 능력이 있다라면 능력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가 진실입니까? 자, 이게 사면이란 게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법치 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1, 2년 된 나라도 아니고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속에서 결국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이제 70년, 8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삼는다? 물론 그렇게 물고 빠는 분들한테는 자, 일부 언론이나 일부 경제인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없지 않아 알고 있지만 그게 공정과 정의와 평등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사면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에서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몰락을 한다면은 그거는 사면을 안 해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능력이 없고
삼성전자가 능력이 없어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일 뿐 사면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허황되고 뭐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자,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결정이 어떻게 진행돼야지 원칙과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결정인지를 생각해 본 거고요. 저는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수혜받는 기업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뭐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